동일본대 지진 이후 일본 열도에 거대한 충격을 안긴 갑작스런 아베의 사망.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아베 신조 집권 시절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일본을 살펴봅니다. 일모저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3년 제40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아베는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야마구치 1구에 출마해 첫 당선되며 37세의 나이에 정치인으로 입문했습니다. 젊은 정치인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집중하며 정치 기반을 다졌는데요. 2002년 9월 최초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는 관방부 장관 자격으로 고이즈미 총리를 수행하기 위해 평양행에 동행합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는 아베의 일관된 스탠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납치 사실을 시인했고 사과했죠. 일본인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에 일시 귀국했을 때 아베의 주장으로 북한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납치 피해자들을 영구 귀국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베는 일본의 스타로 부상했고 총리 자리에 오르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2006년 9월 아베 신조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고 내각 총리 대신으로 지명되며 52세라는 나이로 전후 최연소 총리직에 오릅니다. 아베 내각은 교육기본법이 평화헌법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입김이 작용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했고 자위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 지지 기반이 약했던 아베의 총리직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07년 7월 제21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37의석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9의석을 합쳐도 과반수를 한참 밑도는 대패를 기록합니다. 이후 궤양성대장염이란 본인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아베는 2007년 9월 366일 만에 돌연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총리직을 그만둔 뒤 자민당은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게 됐고요. 아베 신조의 정치 인생은 그렇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는 호시탐탐 재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그해 10월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강경파 정치인의 행보를 택한 것이죠. 결국 그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고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했습니다. 총선 결과 자민당 294석, 민주당 57석. 자민당 압승으로 제90대 총리 시절과는 완전히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베 내각은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기반으로 헌법 구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드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구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이러한 아베의 강경 행보는 일본 애국보수 단체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아베 정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꾸준히 방위비를 늘려 매년 역대 최대치의 방위비를 경신해왔어요. 미국과 일본은 방위협력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미일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동아시아 외교안보의 상당 부분을 떠맡은 일본은 아베의 팽창 정책과 맞물려 한국과는 독도 문제,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방영토 반환을 위해 푸틴과도 끈질기게 외교전을 펼쳤죠. 한편 아베가 높은 지지율을 얻게 된 데에는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큰데요. 아베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다음 해인 2013년 일본은행 총재에 구로다 하루이코를 임명하고 아베노믹스를 실시했어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장기간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의 사활을 걸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며 일본인들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는 2013년 올해의 유행어 대상 탑10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한편 헤이트 스피치라는 단어도 같은 해 유행어 탑10에 뽑히게 됩니다. 정치 초년생 시절엔 극우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베는 본격적으로 한국 대리기에 돌입합니다. 아베가 총리직에 다시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헤이트 스피치 또한 격화됐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졸하기 그지없었죠. 고노다마 이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뤘지만 2012년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2014년엔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어요. 아베 신조는 2014년 12월 97대 총리 자리에 올랐고
사면임이 불가능한 당칙을 개정해 98대 총리에도 다시 오르게 되면서 일본 역사상 최장기간 내각 총리에 재임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5년 아베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쟁점 사안이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요구했고, 그해 연말 위안부 문제에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을 담은 한일 합의를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 스와프를 14년 만에 중단하는 등 모르쇠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자민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부 입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본 내에서도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반대 시위에는 10만 명 넘는 규모가 참가했다고 해요. 또한 아베 정부는 과거 3차례나 발의됐다 폐기된 공무제 법안을 테러 대책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중대 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한다는 내용에 시민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일본 사회에서 아베가 테러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은 자유무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의 타격으로 일본 내에서도 규제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선 뒤 실시한 제25회 일본 참여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해야 겨우 과반을 넘는 수로 승리했고,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제26회 일본 참여원 선거를 이틀 앞둔 7월 8일 참여원 선거 지원 유세 중 아베는 피격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는 뜨거웠고, 결국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저격이 통일교에 대한 원한 때문이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통일교와의 유착관계는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급 전범이자 56, 57대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헌법 개정. 외손자 아베 역시 평화헌법이라 불린 헌법 구조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며 힘써왔던 것이죠. 장기 침체로 고통받던 일본인들에게 과거의 영화를 되찾자며 등장한 새로운 리더 아베.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스타가 된 그는 한국을 때리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바뀐 정권 역시 그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워 보이진 않는데요. 安倍元総理の思いを受け継ぎ、特に情熱を傾けてこられた拉致問題や憲法改正など、ご自身の手で果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難題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올림픽도 아베도 없는 일본은 새로운 도약 발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본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일모저모였습니다.